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경금 물상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보통 의례사나이 돌쇠라고 하죠. 의례사나이 돌쇠. 돌이라는 게 뭐예요? 바위. 쇠는 일반 금속이죠. 그래서 경금을 뭐 돌로 볼 수도 있고, 또 금속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별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열매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상론이 처음에 공부하면 헷갈리는데 조금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오히려 훨씬 더 사주적인 이론보다 쉽다는 거예요. 일반 이론보다는. 그래서 오늘 경금 물상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금은, 기본적으로 경금은 이게 이제 지지에 뭐 이렇게 신 같은 걸 깔고 있으면 이게 강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뚜렷할 때는, 왕하면은 이게 뭔가 결단성이 생겨, 경금한테는. 결단성이 있고 실천력이 있고. 근데 이게 또 너무 강해져 버리면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돼? 저돌적인 거. 그런 건 잘하는데 융통성이 없으니까 잘못하면 금이 깨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너무 약할 때는 또 비굴해지고, 쉽게 해서 칼이 이게 당금질을 오래 해가지고 이게 강력하면 칼이 살아서 뭘 칠 수 있는데, 이게 당금질이 시원찮으면 가다가 칼이 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비굴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큰 틀에서 보고, 그러니까 신유술, 이 가을에 이 경금은 이때는 이제 별로 본다, 이제 별로. 자, 이때는 사오미, 인옷을 이때는 열매를 보시면 돼요, 열매. 그래서 4월에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경금,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앵두나무, 앵두. 우리 여름에 먹을 수 있는 이제 이 과일이 앵두라고 있죠, 조그만 거.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을, 겨울에 태어났을 땐 이제 아주 청한 밤하늘에 이제 별로 볼 수 있는 거.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가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이 경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명체인 나무를, 이 감목을 기본적으로 가지치기나 혹은 뭐 이 감보를 해서 동량지목으로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이 경금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감목이 예를 들어서 사목이 됐다, 이렇게. 갑술로 돼서 늦가을에 어떤 이게 사목으로 다 커가지고 사목으로 될 상황에서는 이거는 경금이 톱작용을 해서 썰어가지고 동량지목이 못 되면 땔감으로 쓰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경금이 이제 감목을 만났을 때 조건은 기본적으로 감벌이나 혹은 뭐 가지치기 해서 나무를 제대로 해줄 수 있다는 건데, 이때 수가 이렇게 등장하면은 금생수, 수생목해서 이때는 생목으로 되는 거죠. 이때는 나무를 아주 멋지게 키워가지고 물건, 즉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은 이 감목이 옆에 이렇게 있을 때, 경금 옆에 정화가 있고 감목이 있을 때, 자, 이거를 순서를요. 정화가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정화가 이 경금이 무딘 도끼로 해서 감목을 쪼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벽갑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요게, 자, 장작불로 해서 이게 계속 정화에 어떤 불기운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서, 즉, 요걸 다시 재련시킨다는 거야, 경금을. 그래서 이게 감목과 경금과 이 정화는 이렇게 한 3종 세트로 보시면 돼. 이렇게 일단 경금이 있든 감목이 있든 정화일간이든 이렇게 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다른 두 가지 오행을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 할 일이 있는 거죠. 이 경금, 오늘 이제 경금 시간인데, 이 경금 일간을 봤을 때는 경금이, 즉 내가 물건을 만들어진 나는 상품 가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경금이 기본적인 보조적인 이 지금 감목을 쪼개가지고 정화에다 불을 지펴서 계속해서
타게 만들어서 열성을 지니게 만들면 이것이 어떻게 돼? 달궈져 가지고 이 경금을 달궈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망치나 그 다음에 더 다른 도구로 해서 이걸 두드려서 당금질해서 계속 강하게 만들면 그때는 이 경금이 신금 못지않게 어떤 정말 쓸만한 어떤 도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금이 경금이 을목을 만났을 때, 그러면 경금이 을목을 만났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경금이 을목을 만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이 되죠. 을경합. 근데 합이 되는데 합이 돼서 둘 다 묶이는 게 아니고 경금이나 혹은 을목이 둘 중에 하나 자기 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묶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즉 뿌리가 없는 힘이 없는 경우는 묶이는 경우죠. 그 중에 대부분 어쨌든 간에 이 쇠는 돌은 자 아주 여린 을목보다는 강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경금이 주가 되고 요거는 종 따라가는 형태죠. 그래서 을목이 뿌리가 없을 때는 이 경금에 감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기고 혹은 쇠 같은 경우는 쇠에 잘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합이 돼서 묶인다고만 보지 말고 어느 한 기운이 강하면은 반대로 상대편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을목이 있을 때 이 경금이 을목을 만나면 일단 경금이 쉽게 해서 남성다운 강한 힘이 상대편 재를 만났을 때 이런 경우는 신금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금이 양금에서 음금으로 변해. 그래서 신금이 다시 이렇게 병화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병화를. 그러면 다시 또 합이 되겠죠. 자, 이 병화가 불러오면은 이 병화는 이게 이제 우리가 국가 자리라, 국가. 즉, 나라를 상징하는 이게 병화라는 거예요. 요때는 병화가 뜸으로 인해서 경금한테는 이제 반사체 역할을 하면 경금이 완성된 혹은 보다 세련된 아주 정밀한 어떤 물품이 되지 않더라, 상품이 되지 않더라도 이게 반사체에서 경금이 또 빛이 난다는 거예요. 이 병화가 올 때, 그런 이제 좀 더 확장시키면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을목은 이제 어떤 나무니까 이 경금이 이제 큰 칼인데 이게 이제 큰 칼에 큰 칼자루가 되지 못하고 큰 칼자루가 되려면 이제 간목이 와야 돼요. 근데 을목이기 때문에 칼자루가 작죠. 그러니까 이 칼에 비해서 손잡이가 이렇게 한번 작다고 가정해봐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내가 이 칼에 의해서 다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권한이라든가 어떤 아랫사람을 지휘할 때 이 칼을 마음대로 남용을 하면 안 된다는, 이럴 때는. 오히려 그 칼이 나한테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큰 칼에는 큰 칼자루가 있을 때 내 숙살직권이 있고 생사권을 질 수 있는데 이렇게 언밸런스가 됐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특히 이제 욕심부려서 내가 권리를 어떤 내 힘을 남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게 나한테 오히려 해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 을목일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병화가 올 때는, 경금한테 병화가 올 때는 기본적으로 이 병화가 오면은 이 경금이 이제 이 명예를 넣는 거예요. 명예. 빛을 명예를 넣는데 기본적으로 이 경금은 필요한 게 사실 이게 임수가 필요하죠. 즉 금은 물에서 놀아야지 그 예리하고 그 칼날이 나한테 오히려 쓸 수 있는, 무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필요했을 땐 병화가 신금을 이제 끌어와서 병신합수가 되죠. 수가 이렇게 해서 물을 만들었을 때 그때는 이제 바로 경금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금이 특히 이제 이 사오미월에 이렇게 더울 때, 이렇게 한참 열이 많을 때 이 병화를 같이 있을 때 이 병화는 녹아내리기 때문에 이 경금이 오히려 그때는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개수가 오든지
혹은 신금이 와서 이렇게 묶어버렸을 때는 그 한참 더울 때는 오히려 이렇게 묶어놔야지 경금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이 경금은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화가 또 있어야 돼요. 병화보다는. 이때는. 왜냐하면 이 병화는 실질적으로 이게 한여름이 아닌 이상은 보통 이게 빛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나를 내 반사체로 만들었을 때 이 병화는 빛이기 때문에 명예를 나타내는데 뭔가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럴 때는 이 정화로 인해서 열로 인해서 경금을 이렇게 적당히 녹여서 망치로 쳐가지고 담금질을 해서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만들 경우에 이렇게 세트로 먼저 말씀드렸죠. 경금하고 정화하고 이제 간목이 이렇게 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병화는 기본적으로 명예를 나한테 줄 수 있다. 그 대신 경금은 내가 마음대로 내 칼날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금이 이제 정화를 만났을 때, 이렇게. 간목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간목. 자, 간목. 이런 식으로 간목이 있을 때. 즉, 경금은 이제 정화를 있어서 정화로 인해서 이 쇠를 적당히 녹여가지고 도구를 이용해서 경금에 녹아있는 거를 담금, 즉, 망치질을 해서 물에, 임수에다 담궈서 담금질을 해서 강하게 만들었을 때 이 경금으로서는 경금이, 즉, 제대로 상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화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1대1일 땐 약한데 이 정화가 4, 5, 2월에 태어났다. 이때는 불빛이, 이때는 정화는 기본적으로 빛이 아니고 열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대로 불길이 오르는데 이때 화가 왔을 땐 중간에 불이 타다가 꺼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벽갑인정이라는 건 반드시 이 무딘 어떤 도끼나 기타 여러 가지 도구로 인해서 감목, 큰 장작을, 큰 나무를 뽀개가지고 계속해서 땔감을 이렇게 넣어줘야지 이 정화 일정 온도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접적으로 나와 같은 불 왔을 때는 온도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강해서 경금이 완전히 녹아버리면 또 그것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건 항상 이제 감안하셔야 돼요. 자, 이제 경금이 이제 무토를 만났을 때. 자, 경금이 무토를 만나면 기본적으로 이 큰 산에 묻혀 있다고 보시면 돼. 이 금이. 묻혀 있을 때 내가 일단 밖으로 나와야지 이 원석이라고 봤을 땐 재련을 해서 이제 물건을 만들 수 있는데 묻혀 있다고 봤을 때 이 산에 이때는 반드시 이렇게 감목이 와야 돼요. 즉, 이 감목은 무토에 심어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자, 땅 속에 뿌리를 내림으로 해서 파헤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께서 금을 채광하는 거예요. 자, 경금을 이렇게 땅 속에서 꺼낸다는 개념으로 보실 때 이때는 그래서 반드시 무토 개념이 있어야, 여기처럼 감목이 있어야 된다는 이때는. 그래서 감목은 뿌리를 내린다는 조건이라기보다는 땅을 파헤친다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정화가 오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바로 원석을 꺼내서 재련을 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기토를 만났을 때, 경금이 이제 기토를 만났을 때는 기토는 기본적으로 습토니까 뭔가 생산적인 것, 즉,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기토가 여러 가지 거름이 섞여 있는 거죠. 즉, 똥밭에서 이제 금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상징적인 생산성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자, 그래서 이 경금이, 자, 을목을 이렇게 끌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을경합금이 돼서 이 경금이 다시 이제 이럴 때는 이 을목을 기토에다 이렇게 심을 수 있겠죠, 이렇게. 심으면 요 자체로 어떻게 돼요? 이제 칼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기토가 다시 이제 간목을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런데 을목을 심었어서 이거를 아무리 키워도 이 나무가 작기 때문에 경금 큰 칼에 칼자루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자, 요 간목, 기토가 간목을 불러왔을 때 요 간목이 경금에 큰 칼에 큰 칼자루를 만들어 주셔서 경금이 이때는 자기 숙살직권, 즉 뭔가를 권한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서 이 자체가 지금 편재잖아요. 재물을 취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금이 또 다시 경금을 만났을 때, 경금이 같은 경금을 만나면 일반적으로 나의 경쟁 상대가 되죠. 이렇게 경쟁 상대가 됐을 때는 자, 을목을 끌어와서 을경합해서 내 비견을 합거시키면 내가 경금이 제대로 자기 할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자, 이 운에서 을목운이 왔을 때 을경합해서 합거시켜버리면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자, 또다시 이제 그 간목이 필요하고 정화가 이렇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이렇게 3종 세트예요. 경금이 있으면 간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화가 있어야 요걸 재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체가. 네. 그러니까 세트로. 그 다음에 이제 경금 앞에 신금이 있을 때 자, 이렇게 신금을 만나면요. 경금이 신금을 만나면 같은 금이지만 자, 경금 입장에서는 이 신금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완성된 보석이고 그 다음에 아주 예리한 칼이기 때문에 이 둔탁한 경금을 만나면 내가 스크래치를, 즉 흠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금은 이 경금 옆에 있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금은 어디가 좀 깨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톱이라든가 망치가 이가 나가가지고 좀 빠져도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쓰기만 좀 불편할 뿐이고. 근데 이 신금은 이렇게 어떤 흠집이 나면은 가격이 어때요? 보석이 흠집이 나면 가격이 반토막으로 아니면 뭐 거의 가치가 없어질 정도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 경금이 신금이 왔을 때는 자, 이게 이제 완성품이기 때문에 신금이 자, 얘가 이제 명예를 추구하는 이제 이 병을 끌어왔을 때 병신합되죠. 그래, 이렇게 되면 요거 다시 경금을 비출 수 있는 이게 명예도 되지만 병신합 수를 만듦으로 해서 경금이 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즉, 금은 반드시 물에서 노를 수 있다. 물에서 노려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 병운이 왔을 때 좋고 아니면 신금이 필요해서 이 신금이 병화를 끌어왔을 때, 자, 이렇게 또 술을 만들어주니까 경금이 칼날을 다 보존할 수 있는, 즉, 물에서 놓을 수 있을 때 그런 조건이 갖춰지면 경금은 자기 능력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이 임수를 봤을 때, 자, 임수를 만났을 때, 이때는 정임한목으로 해서 정을 끌어와서 임수가 됐을 때, 정임한목이 이렇게 나오잖아. 요렇게 했을 땐 이 경금이 칼만 있었는데, 여기 목이 칼자루가 됨으로 해서, 칼자루를 만남으로 해서 경금이 자기가 어떤 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이제 발휘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 임수가 있으면 또 이게 무토가 있어야 돼, 이렇게. 왜냐면 이게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이걸 물을 흘러가지 않게끔 막아야 되니까 자, 무토가 있으면 요때는 임수가 바로 무토를 만나면 이게 탁수가 돼요. 흙물에서 자꾸 물이 철렁철렁 하면서 자, 흙이 이렇게 침식이 되면서 이게 흙탕물이 되어버리는데 요때는 간목을 반드시 간목이 있어갖고 자, 이 무토에다가 간목을 심어야지 물이 맑아진다는 거야. 물이 맑아질 때 즉, 이 간목이 또 맑은 물에서 잘 성장함으로 인해서 돈이 좀 재물을 취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임수를 만났을 때, 이제 경금이 임수를 만났을 때, 개수를 만났을 때요.
근데 개수를 만나면 이 자체가 이 물이 수량이 적기 때문에 경금한테 만족할 만한 어떤 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자, 무토가, 개수가 무토를 불러들여서 무게합해서 이때는 무토가 왔을 때 간목을 이렇게 또 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제대로 이 큰 칼자를 만들고, 이건 큰 칼이니까 간목을 만났을 때 경금이 또 자기가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이럴 때는 자, 다시 또 이제 이 개수보다는 더 큰 임수를 만났을 때 경금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실 때 이 무게합, 이때는 또 무게합으로 인해서 이 개수를 묶어버리면 이때는 임수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경금이 자기 할 수 있는, 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화를 만나고, 정화는 불을 계속해서 불길이 올라와야 되니까, 자, 이제 간목이 있어. 그 간목은 그때는 생목이 되면 안 되고 사목이었을 때, 네. 자, 경금에 둔탁한 도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쪼개는 거야. 간목이 크기 때문에 쪼개가지고 정화 불길에다 계속 장작을 공급해서, 즉, 열이 원하는 온도까지 올릴 수 있을 때 경금이 제대로 재련돼서 새로운 상품으로, 새로운 어떤 물건으로 탄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경금 하시면 간목과 정화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정화일 갈 때는 경금과 간목, 간목일 갈 때는 경금과 정화를 반드시 이렇게 기억해서 3종 세트를 이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 의리의 돌쇠, 즉 경금 물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기 들렸어요? 네? 왜 기침을 해? 아니,